어, 먼저 저는 물리학과 최현우고요. 저의 오늘 발표 주제는 타임머신과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 먼저 목차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타임머신이 무엇인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타임머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미래로의 시간 여행과 과거로의 시간 여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타임 패러독스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어, 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타임머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타임머신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공간에 여행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영화에서 봤듯이 어떤 기계에 사람이 들어가고 어, 그걸로 시간이 간단하게 변화하는 그런 장치가 아니고요.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어야 있습니다. 근데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시간만 그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 공간까지 바꿔야지 현재 저희 태양계가 은하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지구도 자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축을 바꿀 때 공간의 위치, 공간의 값까지 바꿀 수 있어야지 진정한 타임머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 타임머신에 대한 그 가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설로는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데, 모든 공간,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원자 배치라든가 그런 모든 물리 정보를 그 어떤 컴퓨터와 같은 저장 장치에 저장한 후에, 그리고 그 장치에 입력된 값을 어, 거꾸로 되갚는 그런 물리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모든 시공간 값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 우주의 데이터를 모두 저장한 후에 그 시간값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 저장부터 어려움이 있고, 또한 모든 물리 운동을 거꾸로 되갚는 방식이라 했는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이 기계를 고안할 수 있을지 굉장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 사실 별로 그 주목받는 가설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설로는 괴델의 어, 우주 모형을 이용해서 그 시공간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이는 그 1949년 쿠르트 괴델이란 사람이 수학적으로 이를 상대성 이론을 확대해가지고 증명한 내용입니다. 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슬라이드에 있으니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설로는 티플러 원통 그리고 촉근 이론을 통한 웜홀 등의 타임머신의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두 내용도 뒤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티플러 원통은 인터스텔라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 블랙홀에 들어간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그런 그 그런 이동 수단을 통해서 차원을 이동하는 방식이고요. 촉근 이론을 통한 웜홀은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설 두 번째를 이용한 괴델의 우주 모형을 이용한 타임머신인데요. 괴델의 우주 모형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949년 수학자 쿠르트 gödel이 회전하는 우주 모형을 고안하여서 어, 이를 이용해서 시공간을 이동할 수 있다는 가설인데요. 왼쪽 그림과 같이 현재 우주는 저 점선 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주가 저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우주선을 발사시켜서 저 축을 가로질러서 지름길로 향하게 된다면, 이는 어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동을 한 셈이니 시간 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그 잘 변형을 시켜서 우주상수의 그 아니 장방정식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요. 이것을 괴델이란 사람이 어 그 만약에 그 우주 상수가 아주 크다면 우리 우주 전체가 회전하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가능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우주가 회전하는 우주에 살고 있지 않음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우주가 회전하는 우주라고 라는 게 밝혀진다면 괴델의 우주 모형을 통해서 어 이것을 실제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은, 그러니까 가설 3에 있는 티플러 원통을 이용한 타임머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티플러 원통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틀 끌림 현상이란 그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나기준 님이 발표하신 그 내용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나기준 님이 발표하실 때 블랙홀이 빠르게 스핀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에르고스피어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에르고스피어가 틀 끌림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질량이 있는 물체가 아주 빠르게 회전이 되면 그 시공간의 구조가 뒤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그 회전하는 질량 중심이 변하지 않고 회전 중심에서 약간 더 비틀린 방향으로 작용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질량 중심이 어 그 물체 내부에 있는 점이 아니라 물체 외부에 있는 그 어떤 그 궤도를 형성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떠한 질량이 있는 물체를 강력하게 회전시킨다면, 그러니까 블랙홀 같은 강력하게 회전하는 물체를 예를 들면 어 이를 통해서 틀 끌림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틀 끌림 현상을 이용해서 티플러 원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플러 원통은 프랭크 티플러라는 사람이 고안을 하게 됐는데요. 블랙홀과 같은 그 회전하는 물체를 가정을 한 것입니다. 티플러는 무한하게 긴 원통이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방금 말씀드린 틀 끌림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현상이 발생되면서 부수적으로 그 내부의 시간축이 비틀리면서 그 뭐죠? 시간 여행이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티플러는 이 원통의 밀도, 그리고 반지름, 그리고 회전 속도를 조절하면은 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이 이에 대해서 반론을 하였는데요. 어 이런 티플러 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의 에너지 조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증명하였습니다. 어 티플러는 무한하게 긴 원통을 회전시킬 때 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아니 티플러는 이 원통이 무한하게 길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였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무한하게 긴 원통이
없으므로 이 내용이 현실 세계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티븐 호킹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 말하기에 만약에 음의 에너지가 있다면 충분히 타임머신을 작동을 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웜홀과 촉근 이론 등을 통한 타임머신인데요. 이는 그 쿠르트 게작트의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saw a wormhole, in reality, it would appear round, spherical, a bit like a black hole. Light from the other side passes through and gives you a window to a faraway place. Once crossed, the other side comes for the interview, with your old home now receding into that shimmering spherical window. But are wormholes real, or are they just magic disguised as physics and maths? If they are real, how do they work, and where can we find them? For most of human history, we thought space was pretty simple, a big, flat stage where the events of the universe unfold. Even if you take down the set of planets and stars, there's still something left. That empty stage is space, and it exists, unchanging and eternal. Einstein's theory of relativity changed that. It says that space and time make up that stage together, and they aren't the same everywhere. The things on the stage can affect the stage itself, stretching and warping it. If the old stage was like unmoving hardwood, Einstein's stage is more like a waterbed. This kind of elastic space can be bent and maybe even torn and patched together, which could make wormholes possible. Let's see what that would look like in 2D. Our universe is like a big flat sheet. Bent in just the right way, wormholes could connect two very, very distant spots with a short bridge that you could cross almost instantaneously, enabling you to travel the universe even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So, where can we find a wormhole? Presently, only on paper. General relativity says they might be possible, but that doesn't mean they have to exist. General relativity is a mathematical theory. It's a set of equations that have many possible answers, but not all maths describes reality. But they are theoretically possible, and there are different kinds. The first kind of wormholes to be theorized were Einstein-Rosen bridges. They describe every black hole as a sort of portal to an infinite parallel universe. Let's try to picture them in 2D again. Empty space-time is flat, but curved by objects on it. If we compress that object, space-time gets more curved around it. Eventually, space-time becomes so warped that it has no choice but to collapse into a black hole. A one-way barrier forms, the event horizon, which anything can enter, but nothing can escape, trapped forever at the singularity at its core. But maybe there is no singularity here. One possibility is that the other side of the event horizon looks a bit like our universe again, but mirrored upside down, where time runs backwards. In our universe, things fall into the black hole. In the parallel universe with backwards time, the mirror black hole is spewing things out a bit like a big bang. This is called the white hole. Unfortunately, Einstein-Rosen bridges can't actually be crossed. It takes an infinite amount of time to cross over to the opposite universe, and they crib shut in the middle. If you go into a black hole, you won't become stuff coming out of the white hole. You'll only become dead. So, to travel the cosmos in the blink of an eye, humans need a different kind of wormhole, a traversable wormhole. If string theory, or one of its variations, is the correct description of our universe, then we could be lucky, and our universe might even have a tangled web of countless wormholes already. Shortly after the Big Bang, quantum fluctuations in the universe at the smallest scales, far, far smaller than an atom, may have created many, many traversable wormholes. Threaded through them are strings, called cosmic strings. In the first millionth of a trillionth of a second after the Big Bang, the ends of these tiny, tiny wormholes were pulled light years apart, scattering them through the universe. If wormholes were made in the early universe, whether with cosmic strings or some other way, they could be all over, just waiting to be discovered. One might even be closer than we realize. From the outside, black holes and wormholes can look very similar, leading some physicists to suggest that supermassive black holes in the center of galaxies are actually wormholes. It will be very hard to go all the way to the center of the Milky Way to find out, though, but that's okay. There might be an equally extremely hard way to get our hands on a wormhole. We could try to make one.
be traversable and useful, there are a few properties we want a wormhole to have. First, it must obviously connect two distant parts of space-time, like your bedroom and the bathroom, or Earth and Jupiter. Second, it should not contain any event horizons which would block two-way travel. Third, it should be sufficiently sized so that the gravitational forces don't kill human travelers. The biggest problem we have to solve is keeping our wormholes open. No matter how we make wormholes, gravity tries to close them. Gravity wants to pinch it closed and cut the bridge, leaving only black holes at the ends. Whether it's a traversable wormhole with both ends in ours, or a wormhole to another universe, it will try to close unless we have something propping it open. For very old string theory wormholes, that's the cosmic strength job. For man-made wormholes, we need a new ingredient: exotic matter. This isn't anything like we find on Earth, or even antimatter. It's something totally new and different and exciting, with crazy properties like nothing that's ever been seen before. Exotic matter is stuff that has negative mass. Positive mass, like people and planets and everything else in the universe, is attractive because of gravity. But negative mass would be repulsive. It would push you away. This makes a kind of anti-gravity that props open our wormholes. And exotic matter must exert enormous pressure to push space-time open, greater even than the pressure at the centers of neutron stars. With exotic matter, we could weave space-time however we see fit. We may even have a candidate for this exotic matter, the vacuum of space itself. Quantum fluctuations in empty space are constantly creating pairs of particles and antiparticles, only for them to be annihilated an instant later. The vacuum of space is boiling with them, and we can already manipulate them to produce an effect similar to the negative mass we're looking for. We could use this to stabilize our wormholes. Once we're keeping it open, the ends would start together, so we'd have to move them around to interesting places. We could start by wiring the solar system, leaving one end of each wormhole in orbit around the Earth. We could fling others into deep space. The Earth could be a wormhole hub for a vast interstellar human civilization, spread over light years, but only a wormhole away. However, wormholes have a dark side. Even opening a single wormhole kind of breaks the universe in fundamental ways, potentially creating time travel paradoxes and violating the causal structure of the universe. Many scientists say that this not only means they should be impossible to make, but that it's impossible for them to exist at all. So for now, we only know that wormholes exist in our hearts and on paper in the form of equations. We know you want to know more about universe stuff, so we're trying something new. 네,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은 잘못됐다고 밝혀진 촉근 이론이지만, 아무튼 그 질량이 음수인 물질을 발견해서 그것을 통해서 웜홀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킨다면 이를 통해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미래로의 시간 여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은 과거로의 시간 여행과는 달리 현재도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초씩 미래로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가 원하는 그 미래로의 이동이 아니죠. 미래로의 이동은 현재 흐르는 시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미래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학 1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인데 자신이 빛과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빛과 근접한 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면 왼쪽 위에 나타난 식과 같이 그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이 더 빨리 미래로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막대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용해서 미래로 가는 방법인데 이는 블랙홀과 중성자별 같은 중력이 아주 강력한 중력체 혹은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그 행성 근처에 있으면 그 행성 근처의 시간은 중력이 없는 곳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스텔라에서 잘 나와 있는데 주인공이 어떤 행성에 들어갔다가 나왔더니 43년이 흘러 있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로의 시간 여행은 미래로의 시간 여행에 비해서 아직 연구조차 되지 않고 수학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할지 아직 확실히 증명받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티플러 원통 그리고 촉근 이론을 통한 웜홀 등과 같이 시공간을 왜곡한다면 그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에 대한 존재나 가능성이 아직 수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실현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임 패러독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패러독스는 만약에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가능해졌을 때 일어날 만한 사건들을 몇 가지 그 모순이 된다 해가지고 만든 것으로 시간 모순이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 패러독스는 할아버지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은 많은 그 영화나 문학 작품들에 사용이 된 소재인데, 만약에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그러면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내용의 패러독스인데요. 이것은 영화 테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그 글같이 미래의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자신을 만나서 타임머신을 타지 말라고 말하면 과거로 그 자신이 과거의 자신이 실제로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다면 미래에서 온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그것에 대한 모순점이 바로 할아버지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패러독스는 에너지 증가 패러독스입니다. 이것은 인과율과는 약간 거리가 아까 할아버지 패러독스와 비교했을 때 약간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연력학 법칙의 관점에서 패러독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그 에너지는 항상 동일한 상태로 존재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자신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게 되면 타임머신과 탑승물만큼 질량이 늘어나고, 이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그 과거의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말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그 연력학 법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과거로 돌아간 자신이 다시 미래로 돌아가서 그 자신의 질량을 되돌려 줘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패러독스 외에도 자가 근친 패러독스라든가 굉장히 많은 패러독스가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해결책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한 가지 해결책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평행 우주 이론인데요. 자신이 과거로 갔다고 하나 이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우주가 아닌 같은 우주 여러 개 중 단 하나를 찾아서 떠난 것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우주가 있다고 말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중우주라는 그 의미를 말하고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양자역학의 해석 등인 다세계의 해석만을 가리킵니다. 다세계 해석이 무엇이냐 하면 평행 세계는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시작점이 같더라도 계속해서 한 번 갈라지면 계속 그 다른 결과를 낳게 되어 결국에는 다른 세계로 분화가 된다는 그 해석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어떤 선택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시작점이 되어서 평행 우주가 두 개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평행 세계는 무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질문할 분 계신가요? 혹시 재영님 질문 있으세요? 네. 재영님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저 그러면 적당히 질문 몇 개 좀 하겠습니다. 혹시 PPT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현우님? 네. 좀 초반부쯤에 네. 회전 얘기가 나왔던 게 있었는데, 이거요. 네. 저 좀 궁금한 게, 회전이랑 온도랑 이게, 뭐였죠? 우주 복사 있지 않았나요? 우주 복수요? 네, 온도가 낮아지지 않고 높아졌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한 거 같진 않은데. 온도에 관련된 아, 얘기는 뒤에서 했어요. 앞에서 하셨는데? 맨 타플로 원통 전에 없나요? 여기다. 여기. 방금, 여기? 네. 네. 여기서 회전을 하면 우주 마이크로파, 네. 여기요? 회전하고, 네네. 회전하고 온도하고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괴데르 우주 모형이 뭐냐면, 이 전체 네. 우주가 어떤, 그 3차원의 축이 아니라, 4차원 이상의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네. 만약에 괴데르 우주처럼 그 어떤 축을 갖고 우주가 회전을 하게 되면 그 우주 배경 복사,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의 온도가 어, 계속 변한대요. 하지만 그 현재 입증된 바로서는 어, 네네. 우주 배경 복사가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궤대를 회전하는 우주가 음, 현재 우리 우주랑은 좀 다른 모델임을 그 반박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좀 뒤쪽에 미래 여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 있잖아요. 네, 미래 여행. 네, 네, 거기서 첫 번째 방법에서 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다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말은 에너지가 있다면 미래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쵸. 근데 그 뭐지?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자신의 네, 질량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네, 어, 일을 자신이 만약에 빛의 속도와 가깝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네.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한과 동시에 에너지를 그쵸. 무한에 만약에 가깝기 때문에 애초에, 무한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면 네. 충분히 이 이론은 미래로 갈 수 있음을 입증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타임 패러독스에서 네. 질량에 대한 얘기 하시지 않았나요? 두 번째 거였던 거. 네, 에너지 증가 패러독스에서 근데 이거는 근데 미래로 시간 여행을 했을 때도 동시에 생길 수 있는 패러독스인가요? 음, 일단 미, 네, 타임 패러독스는 대부분 과거로의 시간 여행에 대한 패러독스를 담는데 네, 어, 지금 방금 질문하신 내용과 이 에너지 증가 패러독스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질량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또한 미래로 가더라도 이게 패러독스가 성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를 평행세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미래로 갔는데 이 세계가 아니라 다른 세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미래 또한 이 에너지 증가 패러독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